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파일 및 디렉토리 경로와 관련해서 이 디렉토리 경로와 관련해서 그 경로 확인 그리고 또 경로 존재가 그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경로의 존재 유무, 그리고 경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경로 조작 등 그 경로 파일 경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os.pass 모듈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s.pass 모듈은 OS 모듈 속에 있는 그 하나의 또 애트리뷰트로 존재하는 모듈인데, 그 속에는 그 디렉토리 혹은 파일의 확인 및 존재 유무와 관련된 그 조작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상당히 다양한 함수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뭐 대표적인 것들 보면 이제 ABS 패스라든지, 이건 절대 경로, absolute pass, 절대 경로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 파일에. 그 다음에 base name, 이건 경로 내 기본 이름, 그러니까 base name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 어떤 경로가 뭐 a.a/b/c/d 이렇게 있을 때 기본 이름은 마지막 파일 이름을 기본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기본 이름을 반환해 주는 그 함수고, 그 다음에 dir name은 경로 내에서 그 기본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 위, 그 기본 이름 위에 있는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그 경로 내 기본 이름을 제외한 상위 경로를 반환해 주는 게 디렉토리 네임, dir name이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exist라는 함수는 그 경로가 존재하느냐, 그 경로가 존재하면은 true, 혹은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고, 그 다음에 is file 혹은 is directory 라는 걸로 해서 요 경로가 파일이냐 아니면 디렉토리냐, 즉 경로가 파일인지 그 경로가 디렉토리인지를 체크해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get size는 경로 내 파일이라든지 혹은 디렉토리 파일의 크기를 바이트 수로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즉 그래서 그 파일의 사이즈를 알고 싶다든지 이러면은 get siz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lit이라는 함수가, 이 split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 딴 데서도 쓰는데 os.pass 모듈에 있는 split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 경로를 디렉토리명과 파일명으로 분리해서 튜플로 반환해 줘요. 즉 아까 앞에서 했던 요 dir name과 base name으로 분류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렉토리와 기본 네임으로 분리해서 그 튜플로 리턴해 주는 함수예요. 즉 디렉토리 네임과 기본 베이스 네임을 분리한다. 이래서 스플릿이고, 그 다음에 join은 아까 썼을 거예요. 57강에서 이제 우리가 join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os.pass 모듈에 두 개의 경로명을 결합해 주는 함수입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dir name과 base name을 결합해 주죠. 그래서 베이스 디렉토리를 잡아주고 파일명을 하나 잡아줘서 그 베이스 디렉토리 밑에 있는 여러 가지를 쓸 때는 베이스 디렉토리를 하나 잡아놓고 밑에 있는 베이스 네임만 바꾸면서 그 조인을 시켜주면은 경로를 계속 바꿔댈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스플릿이나 조인 같은 것들이 이 파이썬 3.4부터는 요 os.pass 모듈도 쓰지만 그 좀 더 객체지향적인 개념으로 이 os.pass 모듈은 주로 다 스트링을 갖고 놀아요. 주로 이제 스트링을 가지고, 뭐 스트링도 물론 객체지만 그 스트링을 가지고 처리하는 게 대부분의 함수인데, 그 파이썬 3.4부터 pathlib이라는 그 모듈이 추가됐습니다. 이 pathlib이라는 모듈이 추가돼서 이 os.pass 모듈을 객체 기반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pathlib이라는 모듈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pass 클래스를 보통 임포트해서 쓰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즉 뭐냐면 pathlib로부터 pass를 임포트해서 사용해라 하니, 그래서 cwd 뭐 current working directory를 알고 싶을 때 get cwd가 그 os.get cwd를 썼는데 이때는 pass.cwd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pure path라는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주로 pass를 사용합니다. 이 os.pass 모듈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os.pass가 아니라 passlib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pure pass라는 그 클래스가 있고, 이
요 퓨어 클래스를 상속받은 퓨어 포직스 패스, 퓨어 윈도우 패스, 그다음 패스 이렇게 세 개가 요거를 상속받습니다. 요건 이제 패스가 보통 윈도우스 운영체제나 그 리눅스 즉 포직스 운영체제에서 표현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거의 관계 없이 패스라는 그 클래스를 갖고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포직스 패스 또 윈도우스 패스라는 클래스도 있는데 얘는 패스를 다 상속받고 퓨어 윈도우스 패스, 퓨어 포직스 패스 상속받아서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패스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요 패스고 간혹 요 퓨어 패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패스라는 모듈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os.pass 모듈에 그 각각의 함수를 한번 테스팅하는 예인데 여기서 C 밑에 코딩 플라자 그 다음에 파이썬 exercise exam 1.py라고 해서 패스를 하나 잡아놓고 그 os.pass.basename하고 패스 함수면은 요 exam.py를 찍을 겁니다. exam 1.py 그렇죠. 베이스네임. 여기서 dir 네임을 찍으면은 요 패스 기본 베이스네임을 빼고 나머지 상위 디렉토리 패스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dir 네임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패스가 이그지스트 하냐? 이거 내가 일부러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해 주는 거고 이 패스가 파일이니 파일은 파일이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패스1은 해가지고 코딩 플라자 밑에 파이썬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렉토리냐 하고 물어 패스1이 디렉토리냐 true 맞다 디렉토리. 그 다음에 요 패스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니 요 파이썬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그 크기 파이썬의 크기 디렉토리 크기가 얼마냐 하니까 28672바이트다. 네,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os.pass하고 패스를 스플릿 패스1이 아닙니다. 패스를 스플릿 해라 그러면 이걸 두 개로 튜플로 한다고 그랬죠. 그 dir 네임과 베이스 네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리턴해 준다고 그랬죠. 튜플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쓸 때 이렇게 dir 네임과 b 네임 해가지고 패스다 스플릿 해가지고 패스하면 요거 앞에 있는 요것은 dname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exam 1.py는 pname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스2를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조인해 달라. dname과 bname을 조인해서 요 패스2를 찍어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찍어줘요.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dname 찍어라 그러면 exercise 찍어주고 bname 찍어주면 요거 찍어줘요. 네, 이런 것들이 os.pass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몇 가지 기능들입니다. 자, 다음은 그 쉘 유틸리티라는 모듈인데요. 요 쉘 유틸리티. 요 쉘 유틸리티라는 모듈에 대한 이 쉘 유틸리티 모듈은 그 모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일 및 디렉토리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유틸리티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파일하고 디렉토리 조작하고 관리를 하는 고급 함수들을 지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쉘이라는 거는 커맨드 인터프리터예요. 커맨드 라인 인터프리터, 커맨드를 해석하는 그 OS의 일부 부분이죠. 그걸 우리가 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그 유틸리티 함수들이죠. 그래서 그걸 쉘 유틸리티라고 그러는데 카피, 파일을 복사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때 카피는 메타데이터는 보존되지 않는다. 즉 메타데이터라는 건 그 파일의 내용이 아니고 그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라든지 그 파일이 그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파일에 관한 정보죠. 이런 것들은 보존되지 않아요. 카피할 때 파일 내용만 복사될 뿐이고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만 복사되죠. 자, 근데 이제 카피 트리 해버리면 그 디렉토리 전체를 복사해 버립니다. 어디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요거를 카피해 버리면 이 전체가 다 복사돼 버려요. 트리 형태가 된 거를. 그래서 요걸 복사할 때는 이제 어떤 충분한 위치를 데스티네이션을 잡아주면 요 전체가 복사돼서 이 형태로 똑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ve라는 거는 카피하고 좀 다른 카피는
카피를 하면 얘도 존재하면서 이게 넘어가지만 무브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여기는 없어지면서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즉 카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피 2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아까 카피가 그 메타데이터가 보존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타데이터까지 보존시키려면은, 그래서 제기적으로 디렉토리까지 복사가 되려면 카피 2를 해버립니다. 카피 2 해버리면 그 만들어진 날짜, 그 다음에 뭐 최후로 수정된 날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복사가 같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 아카이브라는 게 있는데, 메이크 아카이브는 이제 어떤, 그리고 요 파라메타로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 그 dir 디렉토리, 요 dir 디렉토리를 요 zip 형태로 압축해서 일로 저장하는 일종의 압축 기능이에요. 요건 나중에 그 zip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하고도 여기서 써도 됩니다. 요걸 써도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디렉토리에 요 쉘 유틸리티 모듈이 제공해주는 make archive 쓰면 아주 손쉽게 해버릴 수 있죠. 요 dir을 어떤 zip 형태로, 보통 zip 형태로 하라는 거죠. 요거를 뭐 zip 파일로, 요 파일로 zip 만들어서 저장해라 하는 게 심플하게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m 트리는 remove 트리, 파일을 지우는 게 아니고 디렉토리 전체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얘도 디렉토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유저지라는, 디스크 지금 얼만큼 사용했나 요런 거. 그 다음에 change owner, 요 경로에 있는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요 아이디로 바꿔줘라. 그 사용자와 그룹을 바꾸는 거예요. 요거 아까 우리가 OS 모듈에서도 요걸 지원해 줬죠. 쉘 유틸리티에서도 요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용한 모듈로 이제 zip 파일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요 zip 파일 모듈은 파일들을 압축하고, 그 다음에 압축 파일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고, 또 압축된 파일을 해제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쉘 유틸리티에서 make archive 그 함수가 있는데, 그 make archive 함수는 아카이브, 즉 zip 파일만 만들어주고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얘가 이렇게 zip 파일로 만들어 놓고 얘 갖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요 zip 파일 모듈로. 그래서 근데 이 zip 파일 모듈에는 파일을 압축하고 뭐 그 압축된 파일에 관한 정보, 어떤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가, 그런 압축된 파일의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압축된 파일을 하나하나 잘라서 다시 원상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함수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zip 파일 모듈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모듈 쓸 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요 zip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파일들의 압축을 위해서 zip 파일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하고, 그러면 zip 파일이 하나, 압축 파일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거기다 저장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압축 파일을 저장하고 또 그걸부터 읽어내는 거죠. 자, 그럼 zip 파일 모듈을 보면은 압축 파일의 생성이라든지 해제, 그리고 읽기와 압축 파일 정보를 취득하는 이런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압축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압축 파일 명을 인수로 항상 사용하는 클래스, zip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파일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 할 때 보통 오픈을 항상 해야 되죠. 그래서 얘도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write하고 read하고 뭐 그 압축된 파일 속에 있는 파일들의 이름을 알고 싶다든지 그 정보를 얻는다든지, 근데 이건 해제할 때 쓰는 거예요. extract하고 extract all. extract는 그 압축된 것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거고, extract all은 모두 다 해제하는 거죠. 복원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클로즈 시켜줘야 돼요. 오픈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먼저 개별 파일 혹은 개별 디렉토리를 압축하는 거는 먼저 압축 파일을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속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압축할 파일들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import zip 파일하고 이제 오픈하고 이런 OS도 좀 미리 임포트를 시켜놓고, 자, 그래 개개의 파일을 zipping하는 거죠. 압축하는 거. 그래서 myzip 해가지고 zip 파일 모듈에 있는 zip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압축할 파일의 이름을 하나, 압축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플라자 밑에 자바스크립트 밑에 main.zip으로 압축하겠다 라고 압축 파일, 그리고 압축하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라이트 모드로 해줘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러고 나지 이제 이게 zip 파일을 하면은 요 파일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라이트 모드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zip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인스턴스 객체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트를 쓰면 됩니다. 요 라이트 함수.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압축할 거냐, main.js를 압축하겠다. 그럼 이제 요 main.js를 압축해서 main.zip으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클로즈 시키는 거죠. 디렉토리 전체를 지핑하겠다 그러면 코딩 밑에 자바스크립트 밑에 js.zip으로 해서 그 zip 파일을, 압축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 그럼 뭐 여기다 이제 저장할 압축될 파일들을 이 코딩 플라자 밑에 자바스크립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라이트 시켜라 이거죠. 그럼 압축해가지고 JSON zip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끝나면 클로즈로 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덱스 main.js가 있죠. 자, 요거를 그렇게 main.zip으로 압축하려면은 요렇게 main.zip이 하나 생기죠. 자, 마찬가지로 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요 자바스크립트 밑에 있는 요 .idea, .vs 코드 요 네 개를 다 한꺼번에 압축해서 js.zip 요거 즉 얘 네 개가 다 압축돼서 js.zip으로 압축돼 버려요. 나중에 익스트랙트 하면 제 거를 다 끄집어냅니다. 요게 이제 압축하는 개개의 파일이나 개의 그 하나 각각의 디렉토리를 그 압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파일을 반복을 통해서 이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 개 파일을. 자, 요거는 임포트 시키는 거고요. 그래갖고 zip 파일 해가지고 코딩 플러스 자바스크립트 밑에 main.zip으로 한다 해가지고 요 zip 파일을 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아까 오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밑에 main.js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 개별 파일 집했죠. 이것도 이제 요거 이제 개별 파일 집을 한 거죠. 아까 요 개별 디렉토리 집핑한 거고 압축한 거고. 자, 그런데 파일을 여러 개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요. index.html 저희가 압축하고 싶은 파일 이름을 다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 나서 요 zip 파일 with as를 썼죠. 요거 이제 컨텍스트 매니저가 동작해요. 요 zip 파일은. 그래서 요 컨텍스트 매니저가 동작하면서 그 엔터와 exit이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하면서 오픈 시켜주고 그 속에서 다 합니다. 자, 그래서 myzip2라는 걸로 해서 myzip2로 해서 오픈하면 요 파일스에 있는 개개의 거 하나씩 이제 해가지고 myzip.2에 write 요거를 요 파일 하나를 write하고 그 다음에 요거 write 그 다음에 요거 write 이렇게 하면서 반복을 통하면서 압축시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js.zip으로 해서 압축돼서 들어가 버려요. myzip2 여기 이제 js.zip으로 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압축 해제를 할 때는 extract 하고 extract all 라는 걸 쓰면 돼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압축된 파일 아까 zip 파일 해가지고 일단 그 얘는 이제 뭐 write 할 게 아니고 해제를 할 거기 때문에 write 모드로 안 해도 됩니다. main.zip을 줬고 extract 시키는 거죠. extract 해가지고 main.js 하면은 main.js가 요 main.zip이 main.js로 이제 extract 끄집어내요. 해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js.zip을 extract all 해버리면 요쪽으로 압축된 모든 파일들이 다 복원돼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압축 파일의 특정 파일을 읽고 싶다. 특정 어떤 read라는 메소드, 즉 그 gfile.zip 파일 해가지고 그 zip 파일을 경로를 하나 주어주고 그거 다 read 해버리면 read 해가지고 그 파일 네임을 주면은 그 파일 하나를 읽어댑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파일들이 압축되어 있나 하는 압축 파일 이름을 알고 싶을 때 name lis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압축 파일의 정보
뭐 사이트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인포를 얻고 싶을 때 getInfo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zip 파일 모듈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zip 파일 종합 예제는 그 zip 파일 모듈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하나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샘플 파일들을 준비한 후에 zip 파일 모듈의 각종 함수를 사용하는 예고, 예제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요거 이제 zip 파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게 뭐냐면은, 현재 뭐 제 이제 코딩 플라자 zip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요걸 베이스 dir로 잡아줘서 요 길로 이제 내 워킹 디렉토리를 바꿨어요. change 디렉토리에서 이제 그래서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 하니까 이게 나오죠. 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os.list dir 했으니까 sample1.txt, sample2.txt, sample3.txt 해가지고 zip 테스트 밑에 요 sample1.txt, sample2.txt, sample3.txt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그 zip 파일을 생성할 때 모드를 W 모드로 줄 때도 있고 append 모드로 주기도 하고, 그 W 모드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요 with as로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sample1.txt 하고 close 했죠. 그 sample1. 하나 읽었죠. 그래서 이게 sample.gb, 요 sample.gb is gb냐 true 나오죠. zip 파일이냐 하고, 그 다음에 append 모드로 열었어요. append 모드로 열어, 요건 close를 했기 때문에 이제 append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write를 해버리면 원래 그 사라집니다. 샘플1이. 그래서 append를 하면 샘플1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샘플2하고 샘플3만 write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close 해버리고 name 리스트를 찍어달라 그러면 세 개를 다 찍죠. 이렇게.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여러 개 파일을 하나의 zip 파일로 만드는 거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이제 오픈해가지고 write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extract를 쓸 때는 파일 하나를 가지고 할 때 그래서 extract 해가지고 요 패스 샘플 3처럼 해가지고 요 샘플 3 쪽에다가 패스는 요걸로 주고 그 샘플 3.txt를 요 패스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extract 패스를 dir 해버리면은 샘플 3.txt가 나와요. 요건 이제 요건 extract가 아니고 extract all입니다. 요건 이제 extract all을 시킨 거예요. 요 all이 빠졌네. extract all 해가지고 그 패스를 줘주면 거기에 이제 세 개가 집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요 샘플 패스를 보면은 요거 세 개가 다 찍혀 나와요. 네임 리스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여기서 이번 강의 마지막에서 이제 파일 및 디렉토리 관련해서 또 종합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xist 함수, make 디렉토리, 뭐 rm 디렉토리, copy, get size, work, join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파일하고 디렉토리 관리하는 예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사용해 읽어보시고 한번 돌려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뭐 여기서 os.pass.exist 요 디렉토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make 디렉토리 해라 없으면, 그 다음에 요걸 지워라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shell utility 모듈에 copy를 또 쓰고 있죠. 그 다음에 rmdir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work도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해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JSON 모듈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